방금 소개받은 네이버 클라우드의 강진아입니다. 저의 세션은 오늘 지금 주목할 LLM 기술 흐름과 그다음에 생성형 AI 적용 인사이트라는 주제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LLM을 둘러싼 산업의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통해서 어떤 기술들이 현재 좀 주목받고 있는지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제가 준비한 흐름은 총 3가지 흐름입니다. 첫 번째 흐름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흐름은 LLM into Physical World라는 겁니다. 즉 LLM 기술이 이제 물리적인 세계까지 넘어오고 있다라고 표현이 될 수 있는데요.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픈 AI가 지난 5월에 대대적인 인수 발표를 했죠. 우리에게 익숙한 아이폰, 아이패드, 그다음에 애플워치를 디자인한 조니 아이브라는 디자이너가 설립한 스타트업 아이오를 인수한다는 발표였습니다. 인수 규모가 무려 8조 9천억 원에 이른다고 해요. 그래서 오픈 AI 역사상 가장 큰 인수 규모라고 하는데요. 실제 샘 올트먼 CEO가 발표를 했습니다. 이 인수를 통해서 2026년에 AI 기기를 시장에 출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AI 기기 가족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 말은 이제 내년도에 나오는 저희 AI 기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AI 기기들을 시장에 출시하겠다라는 의지를 저희가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 구글은 이미 자사의 제미나이를 탑재할 수 있는 다양한 하드웨어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픽셀이라는 모바일 기기라든지 아니면 많은 분들이 이번에 구글 I/O 행사 보셨을 텐데요. 스마트 글라스라고 해서 안경 안에 제미나이 모델을 탑재를 해서 비전, 오디오, 그리고 컨텍스트를 이해하는 스마트 글라스를 통해서 사용자가 현재 보고 있는 어떤 화면, 그 장면이라든지 듣고 있는 음성들을 뭐 실시간 번역을 한다든지 아니면 글을 기반으로 해서 사용자 질의를 처리하는 등 다양한 하드웨어 플랫폼을 좀 발표를 했고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지금 보시는 장표처럼 제미나이4 로보틱스라는 모델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미나이의 비전, 랭귀지, 액션 모델을 로보틱스와 결합을 한 형태인데요. 이제 더 이상 이제 LLM 모델이 우리가 지금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는 웹이나 모바일 환경에 애드온 되는 형태가 아니라 지금 오픈 AI나 제미나이의 어떤 흐름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하드웨어 시장을 이제 LLM 중심으로 좀 개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더 LLM 모델들이 자연스럽게 침투되는 이러한 트렌드를 그리고 움직임을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 흐름은 에이전틱 AI입니다. 오늘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주제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에이전틱 AI는 이제는 트렌드라기보다는 우리 모두가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기술이 되었습니다. 올해 가트너에서 올해 가장 여러분들이 주요하게 살펴보셔야 할 10가지 기술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 중에 보시면 가장 첫 번째에 오늘 소개드릴 에이전틱 AI가 자리 잡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에이전틱 AI가 속해 있는 지금 항목을 보시면 AI 임퍼러티브, 그러니까 AI의 필수적인 요소로서 에이전틱 AI가 선정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틱 AI는 이제 우리가 속한 조직 혹은 기업에서 이제 고민해야 되는 기술 중에 하나가 된 것 같고요. 그럼 우리가 이 에이전틱 AI를 고민하기 전에 이 에이전틱 AI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부터 좀 살펴볼 텐데요. 에이전틱 AI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자율성. 그러니까 스스로 어떠한 태스크를 수행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수립을 하고 그 방안들 중에서 가장 최적의 방안을 결정해서 태스크를 완벽하게 수행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에이전틱 AI죠. 그래서 에이전틱 AI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능력은 바로 추론 능력
AI라는 것을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텐데요. 이 에이전틱 AI와 실제 넌 에이전틱 AI의 워크플로우를 비교한 장표를 통해서 에이전틱 AI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넌 에이전틱 AI는 우리가 어떠한 주제를 부여하고 그 주제와 관련된 에세이를 써줘 라고 했을 때 넌 에이전틱 AI의 워크플로우를 보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한 번의 글을 작성해내죠. 네, 밑에 하단에 있는 에이전틱 AI의 워크플로우를 보시면 특정 주제에 대한 에세이를 작성하기 위해서 웹서치는 필요하지 않을지, 그리고 초안 작성을 통해서 내가 이 초안에서 어떤 거를 보정해야 되는지, 어떤 거를 보완해야 되는지를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리바이즈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즉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최종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에이전틱 AI의 가장 핵심적인 능력은 이러한 추론 능력을 보유했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요즘은 이러한 AI 모델의 추론 능력과 관련된 연구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특히나 보시는 장표처럼 이 AI 모델이 가장 최적의 방안을 찾아내기 위한 서치 테크닉에 대한 부분도 많은 연구와 그 다음에 보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세 가지 그 서치 테크닉 타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베스트 오브 N이라는 방식입니다. 에이전틱 AI가 가장 최적의 방안 N개를 도출을 하고요. 그 N개 중에 검증의 단계를 통해서 가장 최적의 방안 1개를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빔 서치라는 방식입니다. 보시다시피 에이전틱 AI 모델이 어떠한 최적의 방안을 찾기 위해서 여러 단계를 거치고요. 각각의 단계별로 가장 적합한 후보 N개를 유지하면서 마지막 단계의 검증 단계를 통해 가장 적합한 방안 1개를 도출하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룩 어헤드 서치 방식 같은 경우에는 방금 설명드린 빔 서치와 굉장히 유사한데요.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룩 어헤드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후보들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 방안을 선택했을 때 예상되는 결과물을 도출을 해요. 그래서 그 예상되는 결과물을 통해서 이 후보가 적합한지 아닌지를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미리 예측을 해보는 거죠. 결과물에 대한 예측을 통해서 가장 최적의 방안을 찾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에이전틱 AI가 어떤 방식으로 가장 최적의 결과물을 내도록 할 것이냐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하이퍼클로바 X도 이러한 추론 모델을 최근에 공개를 했습니다. 현재 테크니컬 리포트로 공개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곧 오픈소스로도 공개가 된다고 하니 하이퍼클로바 X, 띵크라는 저희 리즈닝 모델에 대해서도 추후에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에이전틱 AI 기술이 실제 적용이 되고 있는 분야와 그다음에 솔루션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사례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3가지 사례를 좀 추려봤는데요. 첫 번째는 시큐리티라는 부분입니다. 에이전틱 AI 모델이 실제 애플리케이션의 잠재적인 취약점을 진단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코드를 제너레이션 하는 데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세미나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실제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은 시간을 이제 애플리케이션의 취약점을 분석하는 데 할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그러한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부분을 에이전틱 AI가 대체함으로써 애플리케이션 개발 속도를 향상시키는 데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SCM 분야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수요를 예측한다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입니다.
수요를 예측할 시에는 현재의 영업활동 데이터, 그리고 시즈널한 트렌드, 그다음에 현재 회사 내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프로모션, 그다음에 경제적 지표, 이러한 다양한 데이터들을 결합을 해서 미래의 수요를 예측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미래의 수요를 예측하고 적정 수준의 재고를 유지하는 데 에이전틱 AI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고객 서비스 분야입니다. 기존의 챗봇 같은 경우에는 규칙 기반으로 동작을 하다 보니까 규칙 외에 질의사항이 들어왔을 때는 이에 대한 답변을 처리하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백엔드 시스템과의 연계가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단편적인 질의사항에 대한 처리만 가능했다면 에이전틱 AI 같은 경우에는 광범위한 질의사항, 거기 더 나아가서 회사 내부의 백엔드 시스템과 연계가 되어서 고객의 요청에 따라 주문을 취소한다든지 아니면 상품의 반품을 처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뒷단의 백엔드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요청 사항을 A부터 Z까지 처리할 수 있는데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에이전틱 AI가 솔루션 레벨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활용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일즈포스, 저희 글로벌 CRM 기업이죠. 이제 세일즈포스 같은 경우에는 잠재 고객을 고객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에이전틱 AI가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잠재 고객을 고객으로 전환하기 위한 활동을 기획을 하고요. 때에 따라서는 영업사원 대신에 잠재 고객에게 영업성 메일을 발송한다거나 아니면 견적서를 작성해서 발송하는 등 에이전틱 AI가 자율적으로 잠재 고객을 고객으로 전환하기 위한 활동을 생각하고 수행하는 데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글인데요. 구글에서 검색 광고의 가장 최적의 입찰가를 조정하는 데 있어서도 AI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디바이스라던가 그 다음에 사용자의 활동 로그 등 다양한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서 가장 최적의 입찰가를 계산하는 데 AI가 활용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서비스 나우는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회사인데요. 서비스 나우 같은 경우에는 아예 에이전틱 AI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사의 그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이제 에이전틱 AI와 결합이 되어서 실제 사용자와 대화형 형태로 백엔드 시스템과 손쉽게 연계를 통해서 문의 사항에 대한 처리를 하는 등의 솔루션에 실제 에이전틱 AI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보시면 에이전틱 AI가 다양한 분야 그리고 솔루션에 이미 적용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에이전틱 AI를 우리 조직이나 기업에 적용하실 때 어떤 요소들을 좀 고려하셔야 되는지 그 고려 요소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콥입니다. 에이전틱 AI가 범용적으로 모든 것을 처리하면 좋겠지만 사실 에이전틱 AI가 모든 범용적인 태스크를 수행하도록 설계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부분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이전틱 AI가 실질적으로 어떤 태스크를 수행할 건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건지 명확하게 그 범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시고요. 두 번째는 플래닝입니다. 앞서 보셨다시피 에이전틱 AI는 다양한 방안들을 생각하고 그 방안들 중에서 최적의 방안을 선택을 하는 과정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플래닝 과정에서 어떠한 서치 테크닉을 사용할 건지 어떠한 모델을 사용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메모리입니다. 메모리는 단기 메모리와 장기 메모리로 좀 구분이 될 수 있죠. 단기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이전틱 AI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작업을 기억하는 메모리, 그 다음에 장기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에이전틱 AI가 학습된 데이터를 활용할 때 사용하는 메모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기 메모리와 장기 메모리를 어떤 식으로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시고요.
그 다음에 에이전틱 AI 같은 경우에는 복잡한 작업을 처리하다 보니까 외부의 툴이나 외부의 데이터를 호출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최적의 외부의 툴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가장 적합한 데이터를 호출하고 활용하도록 할 것인지, 이러한 툴과 데이터에 대한 인테그레이션 방안도 고민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어큐러시입니다. 에이전틱 AI는 다단계로 동작을 하다 보니까 각 단계별 결과물이 정말 신뢰할 만한지, 그리고 최종의 결과물은 정말 내가 신뢰하고 믿을 만한 결과물이 제너레이션 됐는지, 그래서 그 각각의 프로세스와 그 다음에 최종의 결과물에 대한 여러분들이 검증 단계를 통해서 실제 에이전틱 AI가 여러분들이 기대한 바의 수준에 도달을 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이전틱 AI를 여러분들이 설계하실 때는 이러한 6가지 요소들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렇게 설명드리면 에이전틱 AI가 만능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내가 AI를 통해서 어떤 것을 해결하고자 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여러분들이 설계 방식을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보시다시피 에이전틱 AI 외에도 우리 레그 구성과 같이 정해진 데이터 소스로부터 내가 정의한 프롬프트 형식에 맞춰서 답변을 만드는 이러한 AI 워크플로우 방식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한 혹은 정해진 데이터 소스에서 답변을 정확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시라면 AI 워크플로우가 좀 더 적합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더 나아가서 멀티 에이전트 방식, 즉 각각의 특화되어 있는 에이전트끼리 서로 협업을 해서 최종의 결과물을 만드는 방식도 고민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틱 AI 외에도 여러분들이 AI를 활용할 수 있는 디자인 방식은 보시다시피 다양하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들도 한번 고민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트렌드는 상호 운영성입니다. 에이전틱 AI 시대가 오면서 단순하게 LLM 단독으로 동작하는 애플리케이션은 거의 없죠. LLM을 기반으로 해서 외부의 데이터라던가 아니면 외부의 데이터 소스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와서 실시간성 데이터라던가 아니면 정확한 데이터 소스로부터 답변을 만들어내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LLM 모델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LLM 모델이 외부의 툴 혹은 외부의 데이터 소스로부터 연계를 좀 더 편리하게 하실 수 있는 MCP가 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MCP는 보시는 것처럼 우리 USB-C 타입이 나오고 나서 다양한 기기들에 우리가 다양한 모바일 기기들을 손쉽게 결합해서 사용하는 것처럼 MCP의 등장으로 인해 LLM을 중심으로 해서 외부의 툴들을 손쉽게 결합할 수 있는 프로토콜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LLM의 API 연계를 통해서 외부의 서비스를 호출할 때는 아무래도 인터페이스도 다르고 데이터 형식도 다르기 때문에 연계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으셨을 텐데요. MCP를 통해서 LLM과 외부의 툴, 데이터 소스를 좀 더 편리하고 빠르게 여러분들이 결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이에 더불어서 구글도 파트너사들과 함께 표준 프로토콜인 에이전트 투 에이전트 프로토콜을 공개를 했습니다. 각각 특화되어 있는, 즉 특정 도메인에 특화되어 있는 에이전트끼리 서로 통신을 하면서 협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을 한 것인데요. 우리가 업무를 할 때도 여러 사람이 분담을 하는 것처럼 에이전트 투 에이전트도 각각 자신이 특화되어 있는 영역에 대한 처리를 함으로써 복잡한 업무를 처리하더라도 굉장히 정확하고 신뢰 있는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이 구현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쭉 현재 LLM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총 3가지 흐름을 좀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제 세션과 관련돼서 이제 사전 질문을 주신 사항들에 대한 답변을 한번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ROI 측면에서 효과적인 생성형 AI 적용 영역은 어디인가요? 라는 것이 질문 사항이었고요. 실제로 제가 발표를 준비하면서 이제 다양한 자료들을 보다가 딜로이트 보고서를 좀 살펴보게 됐어요. 그래서 딜로이트에서 실제 이제 LLM 모델을 도입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내가 기대했던 수준보다 더 많은 ROI 퍼포먼스를 낸 영역이 어디인가라는 설문조사를 실제로 수행을 했고요. 지금 도표에서 보시다시피 사이버 시큐리티 부분이 내가 기대했던 수준보다 더 높은 ROI를 보여줬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로그 분석을 통해서 비이상적인 패턴을 탐지한다든지 아니면 앞에서 소개해드린 대로 애플리케이션 취약점을 분석한다든지 다양한 보안 영역에 있어서 생성형 AI가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 보안 서비스들 같은 기존의 보안 서비스들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패턴을 가지고 보안 탐지를 하잖아요. 근데 이러한 새로운 패턴에 대해서도 탐지를 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적절히 마련하는 데 있어서 제너레이션 AI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은 어떻게 트렌드를 따라가고 있는지, 그리고 AI 에이전트를 잘 쓰는 게 무엇인지 연사자분의 인사이트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이었고요. 저도 이 트렌드를 파악하기 위해서 리서치를 많이 해보는 것 같아요. 실제 LLM을 둘러싼 산업에서 어떠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고 어떠한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좀 리서치를 통해서 트렌드를 따라가고 있고요. 두 번째 질문 사항인 이제 AI 에이전트를 잘 쓰는 게 무엇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에이전틱 AI를 설계할 때 고려해야 되는 6가지 요소에서도 좀 답변이 되셨을 것 같은데 그 6가지 요소에서 가장 처음이 에이전틱 AI의 범위를 설정하는 거였거든요. 아무래도 첫 단추이기 때문에 실제 에이전틱 AI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내가 에이전틱 AI를 통해서 기대하는 바가 뭔지, 어떠한 것을 좀 더 효율성을 높이고 싶은지 이러한 목적을 가장 처음에 잘 설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속적인 평가입니다. 아시다시피 LLM 시장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새로운 기술, 새로운 프레임워크들도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기술의 변화에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보시고 해당 기술을 내가 적용했을 때는 좀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이러한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AI 기반의 애플리케이션 개발하실 때 내가 기대하는 경쟁력, 내가 기대하는 효율성, 재고가 잘 구성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